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은요. 망원동 브라더스의 배우 윤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은 드라마에서 저는 윤박 씨의 이미지가 약간은 좀 댄디한 느낌도 있고, 그쵸, 수트가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석에서 처음 뵌 건데 굉장히 좀 이런 말씀 그렇지만 동네 옆집에서 이렇게 슬리퍼 찔찔 끌고 나갈 수 슬리퍼 있는. 신고 라다 말았어요. 이게 바로 저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본명이 네. 윤박이라고 해서 네. 살짝 놀랐어요. 네. 성이 박인가요, 윤인가요? 윤이죠. 윤이구나. 네, 파평윤 씨 소정공파입니다. 예. 네, 그리고 박이 밝은 이름이구나. 넓을 박자라고 예, 박사대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 와, 멋있다. 근데 그게 도박할 때도 그 박자를 써가지고요. 아이고. 되게 인생이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네. 요즘에 그 망원동 브라더스 연극이 어떤 연극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김호연 작가의 그 동명 소설이 있어요. 네. 예, 세계문학상 받은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원작을 바탕으로 이제 극화를 한 연극입니다. 근데 우연찮게 옥상에 네 남자가 모이게 돼서 네. 힘든 남자 네 명이 또 옥탑에 모여서 되게 약간 재기발랄 또 슬프기도 하고 네. 이런 그냥 좌충우돌 스토리입니다. 네. 야, 망원동, 어? 망원동이 정말 좋다. 영준아, 내가 500 될 때까지 좀 참아 좀 주겠냐? 내가 너한테 제가 피한다게. 그 수박이 없으시면 토마토에 설탕 쳐 드세요. 집중력도 좋으시고 얼굴도 동안이시고.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 나 피라미드 끌려갔다 인마 도망쳐 나왔다고. 망원시장배 치즈 불닭볶음면 빨리 먹기 대회 1등이. 자 선수 입장. 치즈 불닭, 치즈 불닭, 치즈 불닭. 네 남자 중에 한 명을 맡으셨고요. 네, 옥탑의 주인이죠. 오영준이라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오영준이라는 인물은 일단 만화가지만 네. 액수예요. 그러니까 데뷔는 했는데 아하. 데뷔작 이후로 이제 뭐 없어가지고 네. 학습 만화를 알바 삼아 아. 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백수 만화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작가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옥탑방의 주인이고 옥탑방의 주인이죠. 옥탑방이라 하면 보통은 한 명이 살면 끝일 것 같은데 네. 거기 어쩌다가 네 명이나 살게 되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영준이가. 다 영준이라는 인물과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데뷔 때 출판사 뭐 만화 영업하시던 부장님이 오시고 네. 만화를 알려주던 사부가 또 오게 되고 대학교 후배가 또 오게 되고 다 그런데 그 네 명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다 힘들고 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들러붙고 살고 있는 거죠. 오영준 씨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나머지 세 명은 동지이자 적일 수도 있겠네요. 바퀴벌레. 갑자기 그 생각난다. 장기하의 얼굴들 아, 그 노래.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연극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좀 저는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연극에 계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브라운관을 가고 싶어러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시고 네. 근데 거꾸로 우리 윤박 씨는 브라운관에서 제가 얼굴을 먼저 봤단 말이죠. 연극에 계시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일단 학교 졸업한 이후로 연극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예. 계속 하고 싶은 장르예요. 어떤 이유에서요?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배우들을 만나는 게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무섭진 않나요? 무섭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스릴 있고 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그 무대가 끝난 다음에 느낌이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어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이게 연극이든 아니든 인물을 만나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제일 힘들고 뭐가 터질 것 같고 진짜 막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자 혹은 토론을 하고자 선배님들과 술자리 걷는 거. 그 술자리에서 얻어내는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술자리에서 했던 말들을 이제 좀 오르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핸드폰 메모장에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적어놓고 네. 그걸 취해버려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 해주셨구나 이렇게 보면서 적용시켜보고. 최근에 그러면 망원동 브라더스 연습하면서 선배님의 금과 옥조 같은 말은 어떤 말씀이 있으셨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준이를 네. 연기하잖아요. 네네. 저기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멀리 떨어져서. 오영준이란 인물을 내가 스스로 연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쵸. 그 오영준을 바깥에서 좀 바라봐라. 네, 그렇죠. 아. 정리 잘해주셨네요. 고맙네요. 잘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준이란 인물을 앞서 그려나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이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오영준을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영준이를 하던 형이 또 더블 캐스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는 뭔가 영준은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약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버리려고 하는데 네. 알게 모르게 들어가 이게, 있어. 예, 빼려고 해도 맞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최대한 윤박이 오영준으로 네, 해보려고. 오영준이랑 윤박이랑 닮은 점은 없어요?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친구가 데뷔하고 나서 계속 일거리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네. 우리 시작을 해요. 근데 잘 못해요 다. 끝맺음이. 끝맺음도 안 좋고 예.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요리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뭐 게임도 좋아하고 다 하는데 좋아하는 건 정말 많은데 잘하는 게 없어요. 네. 항상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영준이의 그런 모습과 저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 올해 딱 30 되셨다면서요. 20대 그 지금 보니까 4명의 그 옥탑방에 같이 사는 네 남자가 약간 세대를 좀 대변하는 것 같기도 네, 하던데 각각의 세대에서 좀 드러내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네. 영준 씨가 그려내는 윤박 씨가 그려내는 요즘 30대 아픔은 어떤 것 같아요? 전 요새 약간 연애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혼. 결혼. 제 주변 친구들 조금씩 막 결혼한다 그러고 막, 예, 예. 막 조카 애 낳고 막. 아, 우리 아버지도 29에 저를 낳으셨는데 네. 저는 이미 아버지가 저를 낳은 나이보다 지금 한 살 더 많고 네. 요새 30대 아픔은 연애, 결혼. 연애. 네. 연애하세요? 아니요.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연애부터 하고 결혼을. 그래서 30대가 아픈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럼 근데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항상 커가지고 결혼은 항상 어려운 거구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윤박 이렇게 딱 타이틀 가도 돼요? 아니, 공연이니까 공연에 관련된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공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30대에는 오영준이 있고 20대와 40대, 50대가 있단 네. 말이에요. 각각의 배우들의 색깔이 좀 다 다를 텐데 네. 어때요? 호흡도 잘 맞고 괜찮습니까? 네, 정말 음. 연습할 때 재밌어요. 네. 재밌다는 말은 호흡이 잘 맞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하. 즐거워요. 네. 이번 작품을 보고서 많은 관객들이 윤박이라는 배우의 좀 진지한 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네. 배우로서는 이 연극이 관객들에게 좀 어떤 울림을 줬으면 좋겠다.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때도 있고 우리한 다른 삶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동경도 하기도 하고 환상도 갖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망원동 브라더스는 되게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우리 진짜 옆집에 옥탑에 그런 형들 살고 있을 것 같고 막 주변에 그런 아빠도 있을 것 같고 우리들 얘기여서 그 안에서 되게 공감하시고 같이 느끼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것들 동질감. 덧붙여서 저는 배우 윤박도 좀 재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장르만 다른 것뿐인데. 장르가 달라도 어쨌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어떤 매체가 아니니까. 그게 윤박 씨도 공연을 좋아하는 이유고. 현장성. 그렇죠. 또 현장에서 배우들을 바라보는 관객도 그런 이유에서 그럼 좋아하는 것 관객분들도 그럴 수 같아요. 있겠네요. 그럼요. 윤박이랑 같은 공간에 숨 쉬는데. 그렇군요. 몰랐군요, 그동안. 저만 생각했네요. 나만 즐거웠네. 아마 윤박 씨를 바라보는 많은 관객들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우 윤박이 생각하는 야, 이 대사는 진짜 좋더라. 이 장면은 와, 이건 내가 이거 좀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더라 하는 장면이 있으세요? 그 선화라는 인물과 옥상에서 바람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지옥 같았던 이 옥탑이란 공간이 물론 나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아 보니까 아 이것도 살만하구나, 살만한 곳이구나. 앞으로 욕심나는 것들 있잖아요. 연극 무대에 나 정말 계속 서고 싶어요라고 계속 다른 분들께 이야기하고 다닐 만큼 욕심나는 작품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연극도 괜찮고. 전 사실 뮤지컬 배우가 원래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노래 오. 진짜 못해요. 아, 노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있겠죠. 그렇구나. 저는 항상 했던 게 3개 있었어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 베르테르. 아, 4개인데? 다 얘기하셔도 돼요. 김종욱. 아, 이 역할 이렇게 4개. 야, 그 꿈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노래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용기 가지시면 굉장히 러브콜을 또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진짜 이거는 네. 예, 안 됩니다. 아, 안 되는. 돈 주고 보러 오신 분들께 예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제로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를 달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이라는 거를 그냥 의식적으로 쭉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윤박 씨 만나면서 와, 이 망원동 브라더스를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 망원동 브라더스를 기대하고 있는 관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남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공연장에 오셔서 같이 느끼고 나누고 또 가실 때는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공연 보러 오세요. 언제까지 해요? 8월 21일까지 어디에서요? 마포 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꼭 보러 갈게요. 오실 때 연락 주시면은 배우 할인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연락을 하지? 네. 어떻게 연락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TBS로 연락을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으로 탄생한 뮤지컬 올 슈겁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훈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뮤지컬 올 슈겁은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주옥 같은 명곡으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이죠. 내 오토바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서 말이야. 좀 만져줄래? 마성의 매력을 지닌 엘비스와 남장한 나탈리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사랑의 소동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경쾌한 러브 스토리는 많은 관객들에게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죠. 음악에 몸을 맡겨 흔들어 Oh baby let's rock Everybody 모두 rock and roll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올슈겁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들입니다. 아바와 퀸, 비틀스, 캐롤 킹, 포 시즌스, 빌리 조엘, 이영훈 작곡가까지 활동하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천차만별에 음악 장르도 제각각이지만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요즘 공연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점입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이란 동전을 넣으면 흘러간 대중음악을 재생시킬 수 있는 음악 상자처럼 왕년의 인기곡을 가져다 상업적인 뮤지컬 공연으로 재활용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말이죠. 최근 다시 막을 올린 뮤지컬 올 슈겁도 전형적인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의 소재로 쓰인 것은 바로 팝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들인데요. 트럭 운전사 출신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가죽 재킷과 청바지, 올백으로 한껏 머리를 위로 부풀린 헤어스타일로 다리를 흔들며 노래해 세상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통할 정도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며 크게 사랑받았죠. 록 스피릿 가득한 엘비스의 노래를 듣다 보면 자연스레 리듬을 타며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엘비스를 통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과 열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처럼 관객들 역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흥을 발견하게 되죠. 뜨거운 사막을 건너 낭만을 노래할 거야.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올슈겁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은 음악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야기입니다. 뮤지컬 올슈겁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시비야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죠. 셰익스피어가 1600년대 초반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야기는 성이 다른 쌍둥이 세바스찬과 바이올라를 둘러싸고 남장 여자로 인한 좌충우돌의 사랑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비야라는 뛰어난 원작에 최고의 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의 개인 이야기를 덧붙인 사람은 조 디 피에트로입니다. 그는 국내에서는 I Love You라는 소극장 뮤지컬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가죠. 조 디 피에트로 작가는 뮤지컬 올슈겁을 통해 재기발랄한 설정을 녹여내며 유쾌한 사랑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뮤지컬 올슈겁에는 엘비스에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없던 나탈리가 남장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에드라 꾸며 엘비스의 곁으로 다가가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이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죠. 또한 등장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애정관계는 이야기 속에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부여하며 보는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얘기할까요? 넌 어디 봐도 늑대. 탄탄한 모티브 덕분에 뮤지컬 올슈겁은 주크박스 뮤지컬이지만 다른 작품들보다 더 풍성한 드라마와 캐릭터를 지니게 되었죠. 원래 이야기와 비틀어 재해석된 이야기 속의 변화를 꼼꼼히 짚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무대 감상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리야. 넌 잘나쳐도 돼도 해도.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올슈겁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한층 젊어진 캐스트들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눈물 올해 공연되는 뮤지컬 올슈겁은 제작사도 바뀌고 국내 스태프들도 대거 교체가 되면서 한층 젊어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죠. 덕분에 이번 앙코르에서의 백미는 절도 있고 에너지 넘치게 잘 짜여진 군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듬감과 흥겨움이 남다르죠. 이번 공연에서는
휘성, 김성규, 최우 역이 주인공이자 로켓롤 전도사 엘비스 역을 맡아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탈리 역으로는 박정아와 안시아, 제이민이 등장합니다. 특히 휘성, 김성규, 박정아, 제이민은 가수 출신으로 주크박스 뮤지컬로서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과 노래는 대중가수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호평받고 있죠. 뮤지컬 올식업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70점, 연기 80점, 음악 80점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주옥같은 멜로디와 한층 젊고 역동적으로 변한 배우들의 착착 들어맞는 호흡이 이번 프로덕션의 가장 큰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뮤지컬 올식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경험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셰익스피어의 만남. 산드라! 로리! 저기요! 햄릿 선왕께서 호련히 세상을 버리심에 하늘이 무너지는 이 슬픔 이해랑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진정한 배우의 예술을 만나다. 어지러운 영원히 빛나는 셰익스피어의 걸작, 연극 햄릿입니다. 삶이 무엇이냐? 죽음이 내어준 선물 아니냐? 지나친 슬픔으로 삶을 시들게 하면 자연을 거스르는 죄이다. 산에 낮게 불어나 햄릿, 쓸데없는 비탄은 그만 땅에 묻어버리고 날 아버지로 생각해라. 무대에 오른 단 9명의 배우들. 이들은 1인 다역은 물론 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소화하며 진정한 연극 그 자체를 선보입니다. 천하구나. 삶이, 세상이 역겨워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연극 햄릿은 1951년 고 이해랑 선생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전막 공연이 이루어졌는데요. 한국 연극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배우 출신 연출가 이해랑.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연극계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27회 공연 동안 단일 캐스팅으로 무대를 꾸려나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순을 넘긴 나이에 햄릿을 연기하는 배우 유인촌의 열연이 돋보이죠. 수식어가 필요 없는 명품 배우들의 연기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공연은 오는 8월 7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밴드 소란과 나누는 짜릿한 한 모금. 여름의 청량함을 가득 담은 소란의 여름 콘서트 에이드입니다. 지난 2010년 좋은 음악은 결국 알아본다라는 믿음과 함께 앨범 그때는 왜 몰랐을까로 데뷔한 밴드 소란. 그들이 오는 8월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여름 콘서트 에이드의 문을 엽니다. 밴드 소란은 평소 서정적이면서 모던한 음악으로 사랑받지만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진가를 발휘하곤 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한층 더 풍부해진 라이브 실력과 3집 수록 예정곡들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죠. 밴드 소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 공연은 오는 8월 13일 KTN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덕수궁에서 펼쳐지는 전통 국악 공연. 더위에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덕수궁 풍류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꾸미고 있는 덕수궁 풍류. 지난 5월 첫 공연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편안한 우리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7월, 8월, 9월에는 각각 여름, 선비, 향수를 테마로 하며 때론 구슬프게, 때론 흥겹게 고졸한 밤 정취를 무르익게 할 예정인데요. 고궁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일탈. 공연은 오는 9월까지 덕수궁 정관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